안녕하세요. 네. 자주 옵니다. 네. 자주 보니까 좋네요. 예. 뭐 국회의원 이번에 구미시 갑지구 예비 후보로 나왔는데, 네. 예.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날 제가 미역국을 원샷을 했거든요. 예, 예. 꽈다당 미끄러졌습니다. 그래 됐습니까? 네. 그럼 지금 구미시 갑지구는 지금 누구와 경선을 가지게 됩니까? 구작은 예비 후보랑 김찬영 예비 후보가 이번에 다시 경선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제가 이제 꽈다당 미끄러졌지만 예. 그동안 예. 저 성마이선을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이 채널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것이 뭐 마지막에 이제 좀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처음에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지에 대한 네. 부분을 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나는 내가 왜 이렇게 국회의원 네. 되고 싶은지 첫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찍었거든요. 예, 예. 첫 번째는 예, 저희 대한민국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그러니까 조부모 세대의 피값으로 예. 우리 부모 세대의 희생으로 저희들이 풍요를 누렸는데 그분들께 은혜 갚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식들 앞에 당당해지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이 위기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봉사 활동이나 사회 운동을 하면서 해보려고 했지만 잘 개선이 안 돼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나라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 현장이 너무나 무너져 있어서 이 부분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기는 선생님들이 가장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진정한 우리 교사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 선생님들만 고생이냐? 아닙니다. 아이들도 너무 고생이에요. 아이들 행복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질서가 바로 잡힐 때예요. 근데 학교 현장에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요. 또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어떤 교육이 안 돼 있고 아이들이 인성이 바로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학교 내에 혼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고서는 교육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런 아이들이 계속 사회에 배출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위기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학교 현장에 내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거죠. 네. 그래 국회에 들어간다면은 뭐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저는 교육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제 예. 이런 좀 부분들에 대해서 예. 좀 뭔가 변화를 주고 하고 싶었습니다. 좋게 가고 싶다. 네, 교육하고 싶었습니다. 예, 아까 뭐 참 사실은 다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스템의 이제 문제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또 선거운동 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 선거운동 하는 동안 예, 실은 많이 행복했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물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현장에 많이 이렇게 명함 뿌리러 나갔잖아요. 예, 예. 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는 문자나 아니면은 또 음성이나 아니면 우편이나 이런 걸 보낼 여전히 물질적 여력이 없어서 현장에 많이 나가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확실하다. 국가 간에 확실하고 뭔가 정책적 비전이 확실하다 해서 막 응원해 주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알면은 다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많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많은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이제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네. 어떤 분야든지 가서 네. 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교육에 있어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학교가 다음 세대가 이제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위험해졌는지, 뭐 학교 문제들이 이렇게 문제들이 많아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죠. 학부모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네. 전교조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뭐 그렇죠. 네. 예, 예. 뭐 그거 잘 알고 있죠, 저도.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그 교육계에서 이제 전교조의 어떤 영향력을 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은 교육계가 지금 위기냐? 제가 이제 한 가지는 딱 세 가지,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 전문가들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교육의 정체적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교육감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교육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선거하고 있잖아요. 예. 교육감은요, 교육계의 전문가들이 오랜 경험을 쌓고 그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정책을 세우는 교육감을 이 선거로 한다? 그러면은 교육감 선출할 때 나오는 사람이 오랜 교육계의 경험이 있고 뭐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정치적으로 나옵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게다가 더 위험한 거는요, 이 교육감이요, 어떤 정치적인 색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교육은 뭐 이 자도 안 되지 뭐 우도 안 되고 진실된 걸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곳에 정말 지도자로서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저는 그래서 그 교육감 선출직은 반대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나라 교육을 정말 망치는 주된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오래 전부터 다 이 전교조가 어찌 보면은 뭐 학교를 장악하다시피 해왔다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전체 있습니다. 교육계에 전교조 인원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은 목소리를 높여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지만 이 교육계의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만든 게 뭐냐면, 잘못한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잘못한 한 사람을 징계해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을 징계한다고 선생님들의 팔다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학교만 보내면은 이 나라와 멀어지고 또 어른들과 멀어지고 가족과 멀어지고 또 개인주의가 되고 뭐 이런 어떤 교육들이 역시 전교조의 영향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요. 민주 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시민교육. 박원순이가 많이 해왔죠. 민주 시민교육은 그게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경상북도도 지금 민주 시민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자유민주주의 시민교육을 해야지. 왜 민주 시민교육을 합니까? 민주가 없는 꼭 민주라는 말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위험한 게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죠. 맞습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위험할 수 있죠. 어쨌든 아까 말씀과 같이 이제 교육 지도자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이 교육감 이 후보로 나가는 사람 보면은 누구든지
예, 여기 교육감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 갈 그러니까 수가 전문성이 있기 결여됐고 때문에. 예, 또 하나는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고 예, 예. 예. 예, 어쨌든 저번 그 보궐선거 때에 보면은 이 증가자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또 상범이 있었죠. 예, 증가 3번이 나와서 뭐 당선됐죠. 당선됐습니다. 당선됐는데 앞으로 이제 그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자식 세대들이 볼 때에 야 이제 교육감을 하려고 하면은 나 증과자 뭐 다른 증가도 아니고 뭐 폭력 증가라든지 이런 증가자가 있어야만이 교육감 지도자, 교육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죠.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 그 우리 지금 교육 현장이 많이 위기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전문성이 결여됐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교육감은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교육 현장의 두 번째 문제점은요.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신입생들은요. 각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요 과목만 수업을 하고요. 진로 수업이나 진로 탐색을 한다고 해서 외부 강사들이 들어와요. 외부 강사들이 들어와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사들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아, 검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진로 수업에 최고의 행정가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최고의 행정가가 이재명이다. 네. 많은 학교 그렇게 들어가요. 예. 자 그런데 이 이재명이 누구랑 이렇게 견주냐면 최고의 기업가는 누구로 나오냐면 수치부 잡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행정가는 이재명. 그러니까 세계적인 리더로 누구를 꼽는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좋는. 예. 이렇게 교육을 받은 애들이 배출되니 젊은 아이들이 이재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어쨌든 교육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네네. 너무 좌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 수업에도 외부 강사들이 들어가요. 외부 강사 들어갔는데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 중에 이상하게 삐뚤어져가지고 학교 내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 이제 동성애를 이제 부추기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교육 현장에 들어가는 외부 강사들 그런 프로그램들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 그건 첫 번째 다시 올라갑니다. 그 교육감이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중앙에서도 각 지방에 그러니까 뭐 교육감에게 모든 권한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점검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교육감 그 하나의 시도의 교육 최고의 책임자가 어찌 보면은 누구나 교육감이 될 수 있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전과자가 되는 사람이 누구나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이 사실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볼 때 한국 교육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자격증 따서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거 민간 자격증 하나 가지고 학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정치적인 성향까지 녹여서 이렇게 강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있기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저도 이 시민단체를 하면서 도지사, 그다음 국회의원, 뭐 의회 의장, 또 이렇게 시장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문제에 써 있는 걸 물어보면은 사실은 답변을 잘 못해요. 다 뭐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더 국민의힘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국 교육이 뭐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인데, 그다음 다음 세대인데 앞으로 이제 좀 희망 있는 이 학교 교육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아직 세 번째 문제죠. 예, 첫 번째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예.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 예. 유지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예. 외부 강사들이 예. 학교에 들어갈 때 예.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분들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학교 현장에 마구 투입되는 것은 위험하다. 자, 세 번째는요. 예. 학교 교육 현장이요. 예. 초등교육이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의 인성교육이 가장 베이스로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예. 인성교육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그리고 이게 체계화되지 않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지식만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조차도 아이들이 뭔가 토론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라고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수업이 아니라 그냥 지식 전달.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최고야. 이런 개인주의 교육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육 현장에서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아까 내가 늘 이렇게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교육이 현장이 개인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어른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대인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인성이라는 이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게 갈등 해결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거든요. 인성은 그 여러 가지 그 하위 개념에 뭐 효도 있고 배려도 있고 뭐 이런 8가지 덕목이 있는 건데 이 인성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1시간 수업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체득되어서 그것이 아이들의 인격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거 놓쳤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했거든요. 예, 했죠. 옛날에 했죠. 예. 진짜 오랜 시간 도덕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정말 뭐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우리 때는 방학이 되면 많은 책들을 봤어요. 또 한국사 같은 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세계 또 뭐 전집이라든지 또 한국도 이 전집이라든지 또 뭐 철학이라든지 뭐 문학 뭐 이런 쪽 많은 책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지식적인 데만 우리 학교가 하다 보니까 인성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네, 맞아요. 예. 저는 우리나라 국어 수업 있죠? 예. 국어 수업이 제일 먼저 바뀌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어 수업이요. 예. 나 가끔가다 시험 이 오지선달이지 사지선달이 보면 억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나는 이거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문학의 방. 우리 인간이요. 가장 내가 막 하고 막 개발될 때가 언제냐면 시를 듣거나 시를 읽거나 할 때. 왜냐면 시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막 상상해내가지고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막 뇌가 막 폭발적으로 막 활발해지거든요, 뇌 활동이. 그러니까 이런 문학의 방을 저는 어디 문학을 밤이 됐든 뭐 문학과 관련된 활동들 이 활성화돼야 되고 또 그리고 국어 수업조차도 막 1, 2, 3, 4에서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이런 걸 느낌을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수업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정답 맞히기 수업으로 가는 것은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는 그런 교육을 그렇죠. 하는 것이. 그래서 인성이 아주 튼튼한 기반이 쌓여져서 거기에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이 더해질 때 이게 바로 미래 인재 교육인데 이런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빨리 이걸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타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실은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런 인재만 살아남는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공장에 애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 공장 갈 거야. 삼성 기업 들어서거나 뭐 대기업 들어서 난 공장 갈 거야. 이제 이 인간이 반복적으로 하는 건 이제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됩니다. 그렇죠. 이미
대체가 되고 있고 급격하게 이제는 AI 때문이라도 이제 더 급격하게 가기 때문에 육체 노동자리도 이미 로봇으로 대체된다고 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뭐 의사, 네. 약사, 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또 가져간 게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로봇과 AI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육체 노동은 로봇이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적인 개념의 것들 있잖아요. 이건 또 AI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이 가져가는 직업과 AI가 가져가는 직업, 대체되는 직업, 심지어는 의사도 엄청나게 지금 AI로 대체될 것이거든요. 지금 뭐 영화계에도 지금 보면은 네. 예, 뭐 어쨌든지 배우들도 이 AI로 대체된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제가 조금 보도가 아쉬운 게 예. 국민의힘 정당 안에 예. 어떻게 미래를 좀 계획하고 볼 수 있는 어떤 전자공학과 관련되거나 이 공학 분야의 전문가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금 사법계나 이런 이쪽이잖아요. 그쪽 너무 많아요. 너무 사업계 많죠.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다른 시야를 가지고 보고 정책을 만들고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요약하자면 네. 지금 문제가 세 가지다. 네. 첫 번째 전문성 교육. 네. 교육감은 임명직이 돼야 되고 네. 경력인 그 분야에 전문가가 해야 된다. 예. 두 번째 교육 현장에 들어가는 외부 강사 점검해야 된다. 예. 세 번째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네, 이렇게 안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또 색깔이 없어야 돼요. 뭐 좌우 색깔이 없는 사람이 네. 이 교육감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다음 세대가 이 나라의 희망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됩니다. 제가 내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이 이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 예. 현장에 있어서 그 교육이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교육 현장에 이제 선생님으로 계신 분들은 그 안에 있어서 못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외부 강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안에서의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세대 교육이 굉장히 지금 시급합니다. 빨리 계획해야 되고 변해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네. 아마 그렇게 좀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국민의힘 중앙 여성위원회 미래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앞으로 좀 많이 바뀔 수 있도록 네. 좀 그렇게 많은 힘을 써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예, 네.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뭐 물론 국회의원에 이렇게 아까 미역국을 먹었지만은 또 더 좋은 또 방향으로 또 이 나라에 크게 또 쓰임 받는 그런 우리 성만순 우리 교육 이사가 될 수 있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처럼 예, 현장에서 예, 묵묵히 예, 예. 네, 헌신하시고 네,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좀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또 인사를 하죠. 네. 국민의힘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